시작해. 사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어플 이름 What's This로 결정하였는데, 일단 선정 배경 및 목적 먼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사용한 기술들에 대해 설명 좀 드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용한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이제 딕셔너리 API 사용한 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hat's This 어플리케이션 선정한 목적과 배경은 현재 PC에서 모바일로 PC를 주 사용으로 하고 모바일을 세컨으로 사용하던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모바일로만 모든 작업을 다 가능하는 모바일 온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근 10년 동안 모바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여서 주 사용 연령층 또한 광범위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해진 연령층 중에 일부인 유아들에게 교육을 좀 더 흥미롭게 하는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 주제를 선정하였고, 이제 막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길을 지나가거나 집에서나 부모님께 사물의 명칭을 자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단어를 알려주면 그 단어를 한 번만 듣고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잊어버리는, 흘려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어플의 목적은 아이의 부모가 단어를 알려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저장해서 나중에 몰랐던 단어를 부모님과 함께 찾아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 처음 사용법을 부모에게 배우고 익히고 나면 나중에 아이 혼자서 또 사진을 찍고 저장을 하고 음성으로 들으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어플 사용 대상은 언어를 배우는 4세에서 6세 아이들과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어플 사용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기 전에 필요한 부분 정리하였는데, 저희는 서버를 웹서버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한 3개월로만 구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을 때 자신만의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와 PHP 파일명을 안드로이드 리퀘스트 클래스에 입력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만든 PHP 파일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PHP 파일 또한 GitHub에 업로드해 놓았고, 도메인 주소만 사용자가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3.4 이상 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3.4 이상 버전을 다운받을 수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하였고, API 레벨이 최소 22 이상으로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기기 자체에서 카메라와 스피커 접근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먼저 서버 구축은 저희는 카페24라는 사이트에서 호스팅된 서버를 사서 이용하였는데, 이제 서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비트바이즈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다운로드 링크와 설치 방법을 링크를 걸어서 포스팅하였고요. 이제 처음에 비트바이즈 클라이언트 SSH를 다운받게 되면 호스트 네임을 입력을 하는데, 저기에 이제 그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입력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유저 네임에 도메인 처음에 서버를 만들었던 아이디 값 입력하고, 로그인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 비트바이즈를 사용한 이유는 서버에 PHP 파일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편집을 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이제 DB에 접속을 해서 DB 테이블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비트바이즈를 사용하였고, 그다음에 PHP를 편집하고 사용하는 데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파일을 사용하여서 PHP 파일을 작성하고
이제 그것을 로컬에 저장을 한 다음에 서버에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앱 적용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TTS라는 기술과 텐서플로우 라이트, 그 다음에 딕셔너리 API, 이제 카메라2 API를 사용하였고, 이제 텐서플로우 오브젝트 모바일 넷하고 인셉션하고 어떤 거 사용한 거예요? 모바일 넷 모델. 모바일 넷과 원래 모바일 넷과 인셉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모바일 넷으로. 네. 텐서플로우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API를 사용하였는데, 텐서플로우 오브젝트 디텍션은 사진에서 물체를 인식하는 모델을 쉽게 제작, 학습, 배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사물 인식이 매우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모델로서 2018년 기준으로 구글에서 19개의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공개를 하였고, 점점 더 많은 모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머신러닝이나 텐서플로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도 라이브러리 형태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직접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해 학습시켜 자기에 맞게 오브젝트 디텍션 시스템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텐서플로우 모델을 모바일, 인베디드, IoT 디바이스 등에서 실행하기 위한 툴로, 원래 텐서플로우 모바일에서 좀 더 경량화되고 진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각기 다른 속도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5개의 모델을 제공하는데요. 이게 모바일마다 조금씩 다른 속도와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정확도와 속도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목적은 적은 복잡도와 적은 용량의 모델에서 사물 인식을 구현하는 데 있고, 텐서플로우 라이트의 장점이 이제 디바이스 상에서 머신러닝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키텍처 보시면 원래 텐서플로우라는 모델에서 텐서플로우 라이트 이제 툴을 사용해서 안드로이드와 iOS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 건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자바와 C++이 가능하고 iOS에서는 C++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텐서플로우 라이트에 대해서 세 가지 장르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이해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 텐서플로우 자체가 라이브러리에 러닝되어 있는 T-Lite라는 이제 파일을 넣어서 그 핸드폰과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데서 머신러닝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설명하는데 용어가 혹시 이렇게 적합하던 용어가 들어가서 이해했으면 됐어. 텐서플로우 라이트 구현하면서 익세큐터 스레드라는 것을 사용하였는데, 익세큐터 스레드는 엑시큐터 스레드 사용하였는데, 엑시큐터 스레드를 사용하게 된 거는 한 번에 하나씩 여러 태스크를 실행을 할 수 있어서 머신러닝이 가능한 스레드와 카메라가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스레드, 크게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고, 에셋 폴더에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에셋 폴더에 넣어서 패스 모바일넷에 텐서플로우 라이트 모바일넷이라는 변수에 텐서플로우 라이트 라이브러리를 정의를 합니다. 다음에 미리 위에서 정의해놓은 엑시큐터 스레드를 실행하여서 클래시피어라는 분류기에 텐서플로우 모델을 전달을 합니다. 뭐해? 클래시파이어라는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는 일반적인 용어야. 분류기라는 뜻이야. 네. 그래서 엑시큐터에서 실행을 new runable을 해서 런 안에서 이제
인섹션이라는 그 참과 거짓을 분류하는 불륜 변수에서 트루 값을 받게 되면은 먼저 위에 익섹션이라는 정해놓은 텐서플로우 라이트가 실행이 되는 거고 밑에 폴스가 되면은 모바일 넷으로 실행이 되는 건데 여기는 그냥 저희가 모바일 넷만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분류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클로즈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클로즈 텐서플로우 메소드에서 클래시파이어를 닫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2 API를 사용하였는데 카메라2 API는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포맷으로 이제 데이터를 캡처를 할 수 있는데 먼저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카메라 퍼미션을 허용한 뒤에 onCreate에서 퍼미션이 허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스타트 카메라 메소드에서 카메라를 실행을 합니다. 텍스처 뷰가 사용 가능하다면 밑에 if문을 넣어서 텍스트 뷰가 is available이 된다면 오픈 카메라 메소드를 실행해서 카메라를 실행합니다. 카메라 2에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는데 먼저 카메라를 켜는 데는 오픈 카메라라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사용하였고 카메라 디바이스는 카메라 기기를 나타내고 카메라 매니저는 카메라의 기능을 시키는 요소입니다. 카메라 디바이스에서 카메라 디바이스라는 변수에 카메라 디바이스에서 받은 카메라라는 변수를 넣어서 모바일 카메라를 실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온클릭 버튼을 통해서 온클릭을 통해서 테이크 픽처를 해서 그 실시간 카메라에 뜨는 사진을 장면을 캡처를 해서 사진 형태로 발행해줍니다. 카메라 디바이스가 설정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바로 그냥 리턴을 해주고 리턴으로 아무 값이 없는 것을 해주고요. 거기 현이가 작성했지? 네. 너무 작잖아. 이거 너무 조그맣다. 진짜 아마 안 보여. 그리고 이제 테이크 픽처라는 메소드 안에서 트라이 문 안에 그 사진을 JPG 이미지 포맷으로 사용하고 그 크기와 하이트를 지정해줘서 결과 창에 들어갈 이미지를 캡처를 해주는 메소드입니다. 텐서플로우 라이트와 TTS를 결합을 하였는데 텐서플로우 라이트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경량화된 솔루션으로 이미지를 비트맵 형태로 변환해서 클래시파이어 레코그나이즈 이미지에 전달해 인식 결과를 저장을 합니다. 그 후 스트링형으로 결과를 변환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 어베일러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미지라는 변수에 읽어 들어온 이미지 최근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바이트 형태로 바꿔서 BMP라는 변수에 바이트 형태, 비트맵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 리절트라는 리스트 안에 그 분류자에서 받은 이미지 레코그나이즈 이미지에 비트맵 형태를 넣었던 것을 리턴 받은 걸 다시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때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게 분류된 분류 번호와 그 분류된 사물 이름과 퍼센테이지가 세 가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로 저장을 해주는데 리절트를 스트링 값으로 변환을 하여서 그걸 다 스트링으로 엮은 다음에 저희는 이 안에서 사물 명칭을 따내오는데 서브스트링을 사용해서 그냥 스트링 형태를 안에서
사물 명칭만 추출해내는 방식을 사용하여서 그 TTS 읽어주는 부분에 텍스트 3가 지금 잘라놓은 사물 명칭인데 명칭이 들어있는 변수인데 그 버튼이라는 게 TTS 변환 버튼으로 온클릭 메소드, 셋온클릭 리스너 사용해서 버전이 롤리팝보다 클 때와 버전이 롤리팝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기준은 롤리팝으로 하였는데 SDK 버전에 따라서 생기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전을 SDK 버전 나눠서 서로 다른 메소드를 실행해서 사물 명칭을 전달하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UI 스레드를 통해서 카메라 미리 보기와 인식 결과를 띄워줍니다. 인식 결과가 뜰 때 사진이 옆에 있고 그걸 인식한 결과를 옆에 결과창에 옆에 띄워주는데 위에 카메라 부분에서는 계속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프리뷰와 리절트 두 개 다 스레드를 사용해서 런업을 하였고 온 디스트로이에서 카메라와 스레드, 백그라운드 스레드를 닫아주고 텐서플로우 또한 닫아줍니다. 다음에 여기서 TTS가 빈값일 경우에 TTS를 실행을 중지시켜줘야 되는데 앱 실행을 멈춘 뒤에 다시 어플로 들어왔을 때 TTS를 다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값으로 다시 실행을 하기 위해 온 디스트로이에 넣었습니다. 네, TTS는 텍스트 투 스피치로 음성 합성 시스템입니다. 텍스트를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음성 파형을 생성해서 음성으로 읽어주게 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요. 온크리에이트에서 TTS 실행을 위한 기본 속성을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언어와 읽는 속도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안드로이드 SDK 버전에 따라 구분을 주었다고 해서 롤리팝보다 버전이 클 때와 작을 때 메소드 다르게 주었는데요. 위에서 롤리팝보다 버전이 클 때는 TTS 그래터 21 메소드를 사용하였는데 서로 다른 스피크를 할 때 텍스트 값을 같이 받아오지만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달라서 롤리팝 버전에 따라 SDK 버전에 따라 구분해 줍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동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데이터베이스 아닌 테이블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PHP 파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값을 검사해서 예를 들면 회원가입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PHP 파일을 작성하였고요. 대표적으로 11개의 PHP 파일이 있는데 3개 정도만 코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레지스터 PHP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코드인데요. 레지스터.java 파일에 있는 레지스터 버튼 부분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입력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네임, 폰, 이메일이라는 에디텍스트 형식을 스트링으로 이제 변환하여서 레지스터 리퀘스트라는 메소드에 이제 파라미터 형식으로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PHP 파일로 데이터를 받아서 PHP 파일에는 SQL문을 이용해서 이 입력받은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각각의 이제 입력해야 되는 값들에 빈칸이 존재하면은 빈칸이 존재한다는 버튼을 만들었고 리스폰스 리스너를 통해서 이제 PHP 파일에서 true, false 값을 이제 반환을 해주는데 그 값에 따라서 회원가입이 성공했나 안 했나를 이제
입부문을 활용해서 사용하였고요. 레지스터 리퀘스트 코드에서는 해당 서버에 해당하는 도메인 주소와 각각의 데이터 값들을 파라미터 형식으로 집어넣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레지스터 PHP 코드는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 유저 네임, 유저 폰, 유저 이메일을 포스트 방식으로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저장하였고, 스테이트먼트 코드에 코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 작성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SQL문 인서트문을 통해서 유저 베이비라는 테이블에 회원 정보를 입력하는 코드입니다. 유저 밸리데이트 PHP는 아이디 중복을 확인하는 파일이고요. 밑에 로그인 PHP는 저희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희 처음 화면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값을 입력했을 때 같은 로그인 리퀘스트 방식으로 PHP로 전달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 값을 받고, SQL문을 이용해서 유저 베이비라는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와 유저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값이 존재한다면은 이 while문 안에 들어가서 true 값으로 받고, 그 true 값을 이제 안드로이드로 전달해서 입부문 활용해서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로그인이 되고 안 되고를 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코드를 설명해야 되는데 코드를 이렇게 작게 써주면은 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아무도 점점 이제 관심을 안 갖게 되고 주의를 잃게 된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이 보이지도 않아 지금. 대부분이 같은 보이지도 코드를 사용했다고 하죠. 자동 로그인 부분 되겠습니다. 자동 로그인은 쉐어드 프레퍼런시스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쉐어드 프레퍼런시스는 DB를 사용하기 애매한 경우에 유용한 API입니다. 먼저 이제 쉐어드 프레퍼런스에 어떤 정보도 없음으로 저장할 키들을 생성합니다. getString의 첫 번째 인자는 저장될 키, 두 번째 인자는 값인데 첫 번째 키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값은 널을 줍니다. 첫 번째 if문에서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패스워드 둘 다 널이 아닌 경우, 즉 첫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에 본인의 로그인과 패스워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어 메뉴 액티비티가 실행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로그인 아이디 값과 로그인 패스워드에 아까 처음에 설정한 널 값이 있는 경우, 즉 첫 로그인의 경우에는 shared preferences.editor를 통해 오토의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에 본인이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저장합니다. 이때 저장된 아이디 값과 패스워드 값으로 아까처럼 앱을 재실행 시 자동 로그인이 구현되게 되어 바로 메뉴 액티비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로그아웃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아웃 버튼은 마이 페이지 액티비티 있는데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면 쉐어드 프레퍼런스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아까 로그인 액티비티에서 만든 이름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editor.clear를 통해 기기 자체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지우고 인텐트를 이용해 첫 실행 화면인 로그인 액티비티로 돌아갑니다. 아이덴티 id.php는 회원가입 당시에 입력했던 이메일이 회원 테이블에 존재하면은 이 아이디 찾기 버튼에 이용하는 PHP 파일인데, 아이디 찾기에 아이디를 찾을 때 이제 이메일 값을 입력을 받고, 그 입력받은 이메일 값이 회원 테이블에 존재하는 회원이 있으면은 그 메일에다가 아이디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한다면은 비밀번호를 찾을 때는 인증번호를 랜덤으로 뽑아서 메일로 보내는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메일로 인증번호 보내는 버튼인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메일 인증 받을 때는 처음에는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이디 값을 입력을 받는데, 그 아이디 값에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 빈칸이 존재하면은 빈칸을 존재하게 만들었고,
이메일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ID 값이 회원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면 그 ID 값이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를 보내게 됩니다. PHP 파일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유저 ID 값을 포스트 방식으로 불러와서 SQL문을 통해서 회원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가 존재하는지 이제 조건을 달고 SQL문을 작성을 하면은 while문을 통해서 이 값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뒤에 그 확인한 그 회원 정보에서 유저 이메일을 이제 받는 사람으로 저장하고 이제 제목은 비밀번호 찾기, 랜덤으로 1000부터 99,999 중에서 랜덤으로 숫자를 뽑게 되고 이메일에 입력되는 이제 내용은 인증번호는 랜덤 숫자 5개입니다 라고 하고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임의로 매니저 네이버닷컴이라는 주소로 이용하십니다. 인증번호를 이제 받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 5자리가 이제 전송되는 화면입니다. 패스워드 체인지 PHP는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데 사용되고 withdraw PHP는 회원 탈퇴 기능을 구현하는 데 사용되고 getJSON PHP는 마이페이지에 로그인된 회원의 아이디와 이름, 이메일을 출력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안드로이드로 데이터 값을 가져오는 데 사용됩니다. 세이브 워드는 이제 카메라 캡처 기능으로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단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나중에 그 회원이 단어 값을 불러올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패치워드는 패치워드.php는 회원이 저장한 단어들을 이제 각 회원의 안드로이드 폰에 단어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PHP 파일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단어 가져오는 getData 코드. 단어 가져오는 getData 코드인데 먼저 URL이라는 변수에 이 밑에서 config5라는 클래스 자체에서 URL에 PHP 파일과 get 형식을 사용한 유저 아이디는 까지 써주고 위에서 받은 유저 아이디 값을 그 getData의 파라미터로 넣어서 이 URL의 뒷부분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 값이 URL에 저장이 돼서 PHP 파일에서 그 같은 유저 아이디 값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DB에 저장되어 있는 워드 리스트를 불러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PHP 파일에 URL을 넣어준 다음에 스트링 리퀘스트는 이 밑에서 정해야 하는데 URL과 리스폰스를 넣어서 만약에 리스폰스가 true 값일 경우에 showJSON이라는 메소드를 부릅니다. showJSON 안에는 리스폰스가 들어있는데 이제 JSON 오브젝트 형태와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그 처음에 결과를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받아오게 돼서 JSON 어레이를 result라는 JSON 어레이에 저장을 한 다음에 포문을 사용해서 key data라는 그 값들을 config5의 key data라는 값들을 was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를 워드마다 다 추가를 해줘서 그 어레이 리스트 형태였던 것을
그 하나의 스트링 형태로 잘라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텐트를 사용해서 워드 리스트로 넘겨주고, 이때 put extra에 워드 리스트라는 그 id 값을 통해서 워드 리스트를 다 보내줍니다. 단어 가져오는 패치워드 php 파일인데, 여기서는 get 형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get user id를 user id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서 데이터베이스 SQL문을 통해서 그 셀렉한 유저 아이디만 유저 워드 값들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라는 것을 어레이에 다 넣어준 다음 그 리절트 값을 반환해주고 PHP문에서 안드로이드로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워드들을 그 유저 워드라는 레이아웃에서 리스트 뷰를 사용해서 워드를 표시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다음은 그 딕셔너리 API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딕셔너리라는 그 기능을 사용하였는데, 그 옥스포드 딕셔너리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딕셔너리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영어 사전인데, 최근 온라인 사전 수요 증가 추세로 인터넷, 휴대폰 등에서 사전 탑재 환경이 급속히 활발해져서 저희가 옥스포드 딕셔너리 API를 사용하는 데 환경이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그 옥스포드 딕셔너리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옥스포드 딕셔너리 API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프로토타입의 API 키를 생성하기 위해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 고유의 그 앱 아이디하고 앱 키가 생성이 되는데, 네, 일단은 그 로그인을 하고 도큐멘테이션에 들어가서 V2 스웨거 덕스를 클릭한 후 밑으로 내리면은 그 저희가 그 딕셔너리 사전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소스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 자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바로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원가입을 해서 그 발급받은 그 앱 아이디와 앱 키를 여기 있는 파이널 스트링 앱 아이디하고 파이널 스트링 앱 키에 입력을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우선 인터넷 퍼미션을 추가해서 인터넷 접근을 허용합니다. 아이디하고 키코드는 공개도 되는 거예요? 공개도 괜찮아? 지워야겠다. 고유키라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URA 정의에 대한 코드인데요. 저희가 그 URA 사전에 어떠한 형식으로 요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URA 정의입니다. 우선은 그 랭귀지가 영영 사전이기 때문에 여기 ENGB, 잉글리시하고 그 영어로 브리티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에디 텍스트에서 먼저 단어를 받아오고 겟 텍스트로 단어를 받은 다음에 그 스트링 값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 스트링으로 스트링 워드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 필드에서는 크게 얘기해. 네. 스트링 필드에서는 그 사전에 단순히 그 사전에 그 어떤 단어의 뜻만 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수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그 사전에 그냥 기본적인 정의 그 사물의 그냥 정의를 알려주기 위해서 definitions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워드 아이디에서 사용자가 그 사물을 입력할 때 대문자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로어 케이스를 통해서 소문자로 자동 변환이 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할 때 HTTP하고 언어, 아이디, 필드와 이렇게 해서 네, URL 값을 반환하겠습니다. 또 리퀘스트 온클릭을 통해서 그 URA 받은 그 딕셔너리에 요청하는 URI 값을 네, 요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받아오는데 제이슨 어레이 형태로 받아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QDEF의 결과값을 세스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 값을 출력하게. 지금까지 사용한 기술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은 조인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계정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자녀가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을 넣었고 디텍션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오픈CV와 TTS가 결합된 사물인식 화면이 나와 그 사진을 찍어 사물 명칭을 결과창에 띄워줍니다. 그다음에 음성 버튼을 통해 사물 이름을 TTS로 읽어주고 저장 버튼을 통해 사물의 단어 명칭을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합니다. 네, 딕셔너리는 디텍션 기능을 사용하면서 사용자가 단어 뜻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넣었고 이제 그 사용자가 저장한 단어 목록을 리스트 뷰로 띄워주는데 리스트 뷰에서 그 단어를 선택을 했을 때 바로 딕셔너리로 넘어가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사전 검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고요. 네, 마이페이지에서는 사용자 회원 정보의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고 마이페이지 자체에서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값을 인증할 때 사용하는 이메일 값을 보여주게 되어서 이메일 값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페이지에 이메일 값을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 자체에서는 회원 탈퇴와 아이디 변경, 로그아웃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유튜브에 사용 영상 올려놨는데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앱이 설치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이 디자인은 아이가 카메라를 들고 무엇인지 질문하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해놓았습니다. 그럼 어플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파인드 아이디와 파인드 패스워드 버튼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가 가능하고 조인 버튼을 통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인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화면입니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중복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아이디를 입력하여 중복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이디가 다른 회원이 사용되고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주겠습니다. 셋트루 라인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확인이 완료되면 나머지 필요한 정보들도 입력해주도록 합시다. 회원 가입이 완료됐고 로그인을 시도하기에 앞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드 패스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이디를 입력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한 아이디를 가진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을 전송합니다. 인증번호는 74378이네요. 네. 메일 인증에 성공하였고 아이디와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도록 합시다. 다시 어플로 돌아가서
가입했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메인 메뉴 화면인데요. 첫 번째 디텍션 버튼을 통해 사물 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하고자 하는 사물의 명칭이 오른쪽 화면에 나오게 되고 왼쪽의 텍스트 투 스피치 버튼을 통해서 단어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저장 버튼을 누르면 사물 명칭과 로그인했던 아이디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게 됩니다. 다음은 딕셔너리 버튼입니다. 딕셔너리 버튼을 통해서 방금 찍었던 사물 명칭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해야 돼? 네. 입력해요. 자동으로 입력하나? 입력했던 단어에 저희가- 연습시키려고? 네? 연습시키려고? 그거에도 근데 그 워드 리스트에 저장된 거 값을 넘기려고 하다가 그 워드 리스트에 풋 엑스트라 어레이 형태로 돼 있는 거를 풋 엑스트라해서 받았는데 여기 넘어오는 것까지 됐는데 여기가 에디트 텍스트 창이어서 그런지 값이 안 넘어와서 거기를 못 넣었어. 명령사전으로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출력해 줍니다. Y페이지 버튼을 통해 로그인 당시에 입력했던 자신의 회원 정보들을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토어드 워드 리스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송 버튼을 눌렀던 단어들이 출력되고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사전 API로 이동하여 즉석에서 바로 단어의 뜻을 검색할 수 있도록 개통하였습니다. 패스워드 체인지 버튼을 통해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 멤버십 위드드로 AR을 통해서 회원 탈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어플을 종료하였다가 다시 실행시키게 되면 메인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고 자동 로그인이 진행됩니다.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 어플의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어플 사용 영상, 시연 영상 보셨는데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서 좀 접근성을 접근할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어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사물 인식이라는 것 기술 자체가 요즘 뜨고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술을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숙한 기술을 기술을 좀 더 친숙하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게 하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사물 인식을 통해 단어를 배우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워치디스 어플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저기 아직까지 카메라로 촬영해갖고 단어를 자동으로 저렇게 표시해주고 그런 앱이 없어? 이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안 찾아왔어? 유사앱에 대해서 소개해 줄까? 그 식물이나 이런 거 사물 인식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음성으로 추출해 주는 거는 교육용은 없다 이거지? 네. 이런 거는 앱 시장에 한번 올려볼 생각 없어? 앱 시장에?
지금 그 러닝되어 있는 사물들이 좀 부족해서 아직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T-라이트 파일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버를 8월달까지 사용하는 서버를 사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플레이스토어에 올리게 되면 서버를 주기적으로 사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려할 점. 찾아봐. 다른 그 이미지넷에 학습된 모델이 있는 상황 확인해봐.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 진행할 때 발표하였을 때 텐스플로우 라이트 자체에서 배포하는 저희 그거는 좀 이제 실시간으로 인식이 되는 대신에 인식률이 조금 더 높아서 그 T-라이트 파일을 사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인식이고 지금 인식할 수 있는 객체 수가 적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게 1000가지 객체에 대해서 그 훈련이 돼 있는 학습이 돼 있는 데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틸라이프로 이제 라이트를 바꿔야겠지. 1000가지가 지금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이 T-라이트 파일에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약간 동물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좀 T-라이트 파일 수정이 좀 필요해요. 아무튼 그 이미지넷에 학습된 모델을 찾아갖고 그게 또 스마트폰에 올라갈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무슨 기업을 업체를 뭐 컨트롤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고 바로 너희들이 올릴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건 좀 다운로드 받아서 쓸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 조금 손도 아까 같이 인식된 단어를 아까 못한 부분 있잖아. 자동으로 텍스트 위에다가 옮길 수 있게 뭐 좀 보완을 하고 그 두 가지를 좀 보완을 해서 욕심을 좀 내봐 좀. 그런 것도 좋은 경험이니까 한번 올려봐. 네. 그리고 4명이야? 6명인데 근데 어디 갔어? 저희가 SNS 로그인을 진행을 하다가 좀 제외하면서 발표를 4명만 하게 되었어요. 2명 같이 수업. 알았어, 그래. 수고했어. 자, 좀 쉬었다 가자.